왕지동 513번지예요. 이쪽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순천 왕지 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조합이고요. 시공자는 두산중공업 트리마제. 수용 인구는 7,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환지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환지 예정지까지 지정 공고가 모두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공사 착공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뒤에서 보시다시피 토목 기반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초등학교잖아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가 설립이 지금 어렵다는 약간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언제 분양 시점이 되냐,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양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되는 그렇죠. 겁니다. 분양 공고하기 전에 조정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양가를 워낙 낮게 책정을 하니까 만약에 실거래에서 200, 300평당의 시세만 차이가 나도 40평 기준으로 하면 거의 억 단위의 시세가 나오니까 지금 캐슬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 한 1,400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한 90%까지 맥심을 잡아준다. 그러면 1,200에서 1,250 정도 이걸 그 예상해 보는 게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 시점을 예를 들면서 조정 지역이 풀리는 네.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다른 데서 PF를 잡아가지고 먼저 시공을 하고 후 분양한다든지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래요. 거죠. 네. 그런데 팩트는 뭐냐? 두산중공업의 자금력이라는 이런 네. 기업의 어떤 그런 감식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순천 트리마제 분양 소식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트리마제 부지 앞에 나와보았습니다. 왕지동 513번지예요. 이쪽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순천 왕지 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조합이고요. 시공자는 두산중공업 트리마제. 수용 인구는 7,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9,300억 정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한 6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총 31개 단지에 약 한 2,019세대 정도를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분양 그 세대에는 그 임대도 214대 네네. 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그 우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네. 최초 2009년 9월 달에 그 추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하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2020년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5월 달에 네. 실시계획 인가를 드디어 받게 되고요. 네. 작년 말이었죠. 환지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환지 예정지까지 지정 공고가 모두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공사 착공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뒤에서 보시다시피 토목 기반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 도면 고시가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시행 방법은 환지 방식이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네네.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간단하게 프로테이션 보시면 총 면적 13만 평입니다. 그리고 주거 용지가 한 53% 정도에서 7만 평. 상업 용지가 굉장히 적죠. 네네. 3.4%, 그래서 한 4,500평. 그리고 기반 시설 용지죠. 공원하고 녹지, 그다음에 학교 부지 42%에서 한 5만 6천 평. 이렇게 해서 13만 평이 좀 되고요. 환지 방식은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네네. 민간 사업에서 토지를 모두 돈을 주고 사서 네네. 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환지 방식은 그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남는 부분, 즉 개발된 부분을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토지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비용을 토지로 이제 주는 것을 이제 환지라고 그러고 네네. 내가 만약에 100평을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50%를 개발 비용을 쓰고 나머지 50평을 돌려주는 것을 이제 환지라고 그러고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간보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분양 시기를 한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말쯤 분양을 하느냐 이런 말들도 들리고 있고 혹시나 또 연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한 1100에서 12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그 예정대로 한다면 네네. 1100에서 1200선을 예상을 했었고 네네. 이미 이제 5월 달 정도면 모델하우스가 돼서 7월쯤이면은 적어도 청약 공고, 즉 분양 공고가 나왔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과정상 차질이 좀 빚어졌고요. 특히 뭐 환경 평가, 교육 평가 등 여러 가지 어떤 심의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언제 분양 시점이 되냐.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양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관계 전문가들부터 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름 막 자기들끼리 예측을 해서 이게 뭐 얼마 뭐 1,400대다, 1,500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우리가 저 분양 공고하기 전에 조정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네. 말 그대로 이제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심사를 거쳐서 정리하겠다. 그것을 해주는 곳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허그의 심사를 받아서 진행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말로 치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제2의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거짓 실체적인 진실은 거의 비슷하지만 절차나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으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조금은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낮은 분양가를 해주는 방법이 이게 네. 상한제인데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양가를 워낙 낮게 책정을 하니까 만약에 실거래에서 200, 300 평당의 시세만 차이가 나도 40평 기준으로 하면 거의 억 단위의 시세가 나오니까 당첨만 되면 무조건 된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 상한제 시스템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돈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분양을 사업할 때 그 허그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두산중공업이.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최초 이 고분양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은 지정된 이후에 1년 이내 그 막 분양된 아파트가 존재하면은 그 가격 수준으로 그리고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기존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는 그런 선을 책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터무니없는 너무나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되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실무적으로 다시 올해 2월에 허그에서 네. 다시 재조정된 심사 기준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주변 시세의 85에서 90% 수준에서 85에서 책정하겠다. 90. 시세에. 주변 시세라고 네. 하는 거는 뭐 주변에 두산이나 뭐 롯데 이쪽 시세를 좀 반영을 그렇겠죠. 한다는 그래서 건가요? 지금 여기서는 가장 그 주변 시세는 바로 롯데캐슬, 네네. 두산 1차, 2차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그 예측해 본다면 우리 어느 정도 예상가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많이 맥시멈으로 오르고 있는 가격이 한 평당 1,400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1,400은 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네네. 물론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이제 1,400은 돼야 이게 총 사업비가 9,300억이 넘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1,400대가 돼야지 수익률이 20%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조정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캐슬이나 위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 네. 한 1,400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한 90%까지 맥심을 잡아준다. 그러면 1,200에서 1,250 정도 이걸 그 예상해 보는 게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허그의 입장에서는 네.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 자기들이 분양 보증을 해주고 또 저리로 이렇게 그 자금을 출연해주기 때문에 허그 입장에서는 분양이 완판되면 문제가 없는데 분양이 완판이 안 돼 버리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순천 여수 광양은
상승세가 시장 좋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골드 클래스 사건 아시죠?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우리 조례 골드 클래스 3차 같은 경우에 허그의 분양 보증을 최초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네네. 너네가 제시한 그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100선으로 해라. 1100으로 하게 되면 결국 사업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보증 거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일명 선시공 후분양. 네.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승인이 낮지만 결국은 분양 보증서가 받아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분양 승인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그 분양 시점은 이러한 그 허그하고의 어떤 그 협의적인 부분 가격이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과 협의가 될 것이냐 그게 돼야지만 결국은 신속하게 결정이 날 것이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8월에서 9월 정도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래요. 아직 그 부분이 그러면은 명확하게 조율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으로. 네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순천의 트리마제 분양이 앞으로 우리 순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을까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 트리마제를 네. 들어가는 게 일생일대 목표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좀 너무나 좀 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뭐 트리마제의 그 브랜드 자체는 이미 서울에 지금 하나밖에 없고 네네.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검증이 될 거라든지 또는 뭐 서열 10위 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도 아닙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 여기 왕지 운국지구 여기에 그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장기간 너무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 말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최초 그 발족돼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12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래요. 타당성 검토하고 교통, 교육, 환경, 도시계획 심의까지 굉장히 진통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어쨌든 어떤 결정이 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신설 뭐 학교가 뭐 지어질 예정에 있나요? 이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상은 이게 학교 부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초등학교잖아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가 설립이 지금 어렵다는 약간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는 새로 학교 신설을 하려면 최소 세대 수가 4,0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네네. 근데 이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가까워 있는 조례초등학교가 통합구역이거든요. 또는 인근에 있는 왕운초 이렇게 지금 그 거리 동선을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권의 문제도 보면 지금 우리 호수공원 왕지 상권이 그렇게까지 뭐 엄청 번성되고 밤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상권은 그쵸.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권이 좀 중복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잘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고요. 또 아무래도 트래픽 잼, 교통대란, 그쵸. 출퇴근에 어떤 러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 일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두산중공에서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지만 고분양 관리 지역 때문에 결국 허그하고 1200에서 1200 중반대에서 협의를 하고 자기들 어떤 그런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명 그 통합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 확장비부터 해가지고 뭐 에어컨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인 1,400 이상까지도 맞추지 맞아요. 않겠느냐라고 옵션 했는데 비용을 추가를 해서. 네.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승인 단계부터 이러한 그 사실상 고분양권을 만드는 이런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 트리마제 사업은 두산중공업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사실상 뭐 1,200대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중에 전부 다 입주가 되고 들어가게 되면 실거래가 생기는 3, 4년 뒤부터는 1,800, 2,000까지도 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상을 네. 해본다면 그럼 뻔히 수익이 평당 600이 이상이 되는데 건설사가 그러한 그 눈에 보이는 수익을 포기하고 이 저분양가로 갈 것이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조금 더 분양 시기를 늦추겠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 시점을 예를 들면서 조정 지역이 풀리는 네.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다른 데서 PF를 잡아가지고 먼저 시공을 하고 후 분양한다든지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래요. 거죠. 네. 그런데 팩트는 뭐냐? 두산중공업의 자금력이라는 이런 네. 기업의 어떤 그런 강직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수익을 노려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 버텨서 불확실한 부분을 대비할 것이냐. 그쵸. 어쨌든 진행된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손실적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엄청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90%를 반영해서 평당 1,200에서 1,2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허그의 보증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기 때문에 분양 시기는 빠르면 8월에서 9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네. 두산 중공업의 선택인 것 같아요,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인근 사례를 보나 또 이 두산의 상태를 보나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허그가 제안하는 대로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꼭 굳이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네.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허그가 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우리 김현주 교사님도 이 프리마지에 입성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꼭 멋지게 당첨되셔 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